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 그의 대표 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의 산책과 관련된 일화는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3시에 산책에 나섰기 때문에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시민들이 시계를 맞췄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가 그토록 산책을 즐긴 것은 허약한 체질이라 건강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가 살고 있던 복잡한 항구 도시 퀘니 히스베르크의 변화무쌍한 풍경을 즐기고 싶어서라는 추측도 있다. 그가 산책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적이 2번 있었다. 한 번은 프랑스 혁명 때 자신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다가 늦은 것이고, 2번째는 장 자크 루소의 교육서 에밀을 너무 몰입해서 읽다가 시간을 어긴 일이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하는 말을 우리도 종종 한다. 어떤 것에 몰입할 때는 몇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업무나 창작 활동 시간, 영화나 스포츠 등 머리와 가슴이 다 빠져들어 집중할 때 같은 시간이 흘렸건만 참 짧게 느껴진다.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정말 잘 간다. 그런가 하면 반대 경우도 있다. 어?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네? 하는 경우는 관심 없는 대상과 함께 있거나 무의미한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처럼 흥미없는 시시한 순간들이다. 그럴 때는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를 시간의 왜곡 현상이라 부른다. 같은 시간인데도 우리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시간 인식에 왜곡이 생긴다는 것이다. 시간 인식 장애의 의학적 병명인 시간 완만 현상과는 구분된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다면 분명 행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기준은 활동의 건정성이다. 게임이나 끊임없는 연애로 시간의 왜곡 현상을 즐기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좋아도 그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라고 한다. 이 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아 과보이다. 공부도 업무도 가정의 행복도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과보를 알면서도 시험을 앞두고 자버리기도 하고 기한이 임박한 프로젝트를 두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유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할 일을 하지 않아 마음이 괴롭고 결과의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 괴로움이 많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 괴로움을 미리 경계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괴롭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 괴롭고,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어 괴롭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 괴롭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내 경험에서 배운 특효약이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내가 안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해버리는 것이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늘 못하는 것이다.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 싫은 것이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현실이 짜증나고 슬프고 누구 때문이라고 대상을 찾아내 미워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걸 제한받는 상황은 수시로 생긴다. 사실 하루에도 여러 번이다. 이제는 내가 못하는 상황을 안 하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도 있다. 멋지지 않는가? 안 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면 뭘 하지 못해도 참 당당하다. 예를 들어 짝사랑하는 상대가 만나주지 않으면 못 만난다로 생각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니 마음으로 그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를 만나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어 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도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는 나를 만나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을 나는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어가 더 좋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어느 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다. 유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여건을 살펴보고 내가 안 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이다. 스트레스 많은 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실하게 다니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 내가 선택한 것은 받아들이기에 훨씬 편안하다. 방송작가 협회 교육원에 다니며 드라마 작법을 배웠다. 드라마를 써보고 싶었다. 나와 동갑이던 한 남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고 육사에 진학했다고 한다. 문과 성향이 강한 자신이 이과 80%인 육사에서 4년 6개월 동안 생활했고 참사관 생활을 5년 4개월 더 했다고 한다.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드라마 작법을 배우고 그토록 쓰고 싶었던 글을 쓰는 자신이 무척 행복하다고 한다. 총무직을 맡은 30대 초반의 지망생은 매주 대전에서 여의도까지 교육을 받으러 올라왔는데 언제나 밝고 씩씩했다.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해맑고 청순 발랄하다. 어떻게 이렇게 늘 밝아? 라고 물으니 그 특유한 유쾌한 하이톤으로 한바탕 웃고는 제가 원해서 제가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다. 살림하는 거랑 이거랑 어느 게 더 좋아? 하고 물으니 드라마 쓰는 거요. 의무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택한 거니까요. 라고 말하며 다시 웃는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누가 시켜서 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반면 자신이 택한 일에는 애정이 가고 관대하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못하는 것 대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를 자주 택한다.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던 칸트처럼 누구를 만나고 못 만나거나 뭔가를 사고 못 사는 결과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동기가 중요하다. 어머니를 속여도 들키지 않았고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가 걸리지 않아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기로 내가 선택한다는 동기가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유혹이 많다. 유혹이라는 말은 때로는 좋은 뜻으로 강력하게 끄는 힘인 것처럼 쓰이지만 국어사전에서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유혹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경계하며 멀리해야 할 으뜸이다. 유혹을 벗어나 제대로 된 몰입의 즐거움에 빠지려면 자신이 선택한 일이 건전한지 잘 확인해야 한다. 과보의 두려움에 마음 졸이지 않고 마음껏 몰입의 즐거움을 즐길 때 우리는 또 한 번 행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